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뭡니까? 시작해요? 물어보면 얘기해 주면 되잖아. 오늘 눈치 보지 마. 여기는 다 공평한 자리라고 생각해. 너 다른 프로그램은 그렇게 잘한다며. 왜 여기 앉으면 이러는 거요? 뭐 터가 안 좋아? 편하게 해요, 편하게. 대표님 옆에 있으니까 그렇지. 난 어떻겠어? 나는 아니 오빠 성보 오빠는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저는 바로 앞에 얼굴이 보여가지고 너무 무서워요. 나는 어떻게 했어? 맞은편에서 무슨 말을 할 때 막 이 자리가 제일 째려보면 진짜. 아 참. 그래 오늘은 우리 정영진 정영진 씨 관련해서 너무 또 열받아가지고 정영진, 김용민 묶어서 네. 어떻게 보도했는지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안타까워요. 자 시작하세요 이제. 조국과 민족을 위한 방송 저널리즘 토크쇼 M2 1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너무 힘없이 시작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씩씩하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파이팅. 계속 씩씩하게 해. 오프닝만 씩씩하게 하고 바로 힘이 죽었잖아 지금. 계속 씩씩하게 계속 아유. 씩씩하게 해야지. 어우. 아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정영진 씨 이야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이 작가님이 오늘은 그 주제로 좀 해보자. 네, 거기에다가 네. 이제 김용민 씨도 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묶어서 네. 저희가 기사를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제가 솔직히 너무 저도 그 페북에 원래 장문의 글을 안 적거든요. 네. 요즘에 시간도 너무 없고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형님이요? 뭐라고 올리셨어요? 정영진 퇴출시켜야 된다고? 아니 그 자리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진짜. 아 정영진의 그 원래 인격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제가 그 정영진하고 같이 방송을 하다가 정미용한테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적 있죠. 나란히 피소자가 됐어요. 그럴 때 정영진이 굉장히 꼼꼼하게 그 문제를 갖다 해결을 하는데 뭐 나 신경 안 쓰게 아 형 제가 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신경 안 쓰게 그렇게 해서 승소를 다 했어요. 그때 뭐 내가 좀 힘들어하거나 그럴 때 뭐 위로해주고 뭐 이랬던 그 영진이기 때문에 난 그때 그 굉장히 고마워가지고 영진이가 아무리 매부쇼에서 나를 씹어도 그냥 난 웃으면서 견뎠죠.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그 사람의 도덕성을 갖고 언론이 판단을 한다고 하면서 지네들은 솔직히 정영진이 했던 말의 한 10배쯤 되는 말들을 바로 옆에 칸에다가 그 여성 연예인들의 사진 올려놓으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 도덕성을 가지고 지금 정영진을 갖다 저격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 근데 지금 뭐 보수에서만 정영진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진보 언론과 합쳐가지고 한 거예요. 진보 언론이 먼저 공격했고 보수 언론이 같이 와가지고 이거 뭐 여혐주의다 공격한 건데 과거에 김성수 평론가가 불금쇼 시절에 네. 거기 나가서 역할론을 했죠. 롤을 맡아가지고. 그렇죠. 나는 안철수 지지자로. 옛날에 네. 안철수 지지자 또 젠장. 뭐 문재인 지지자 이렇게 했어. 네. 그때 생각만 하면 진짜. 근데 그거를 연극처럼 정해서 한 거거든.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많은 분들이 한 100명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김성수 안철수 지지자 안철수 빠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 근데 그거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누군가 하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네. 근데 그걸로 안철수 지지자라고 하면 굉장히 억울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까칠남녀 EBS 프로가 남녀 이렇게 나눠가지고 성을 대표해서 어떻게 대결 구도로 재밌게 꾸민 거야. 맞아. 토론 프로그램. 그랬는데 정영진의 말만 따가지고 여혐주의자다? 그럼 상대방 패널은 남혐주의자가 돼야 되지. 근데 그 사람 그쪽에서 했는 말을 아무 문제 삼지 않고 이거를 롤로 정해가지고 재밌게 한 걸 가지고 말이야. 이거를 여혐주의자다? 넌 그래서 방송하면 안 된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한 사람이 어떤 뭐 범죄를 모의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는 밥줄을 끊김을 당해야 된다. 이것도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때 그 무슨 불편남녀, 까칠남녀, 까칠남녀. 까칠남녀 프로그램 상대편에 있던 여성이 글을 은하선 씨. 글 올린 거 보셨어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쌤통이다. 아니 같이 방송하면 어떻게 했는지 알 건데 왜 그렇게 서로 강하게들 부딪혔는지 알 건데 그걸 갖다 쌤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 걔는 더 심한 말 했는데? 그러니까 왜 저쪽만 욕을 저렇게 먹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에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이쪽
이쪽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좀 도와주지. 진짜 저렇게 두드려 맞으면 일반인들은 못 견뎌요, 저렇게. 기사를 보면 댓글들 보면 거의 다 정영진 씨를 옹호하는 댓글이 훨씬 많고 기자들을 오히려 욕하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글을 쓰냐라는. 포털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자 까칠 남녀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EBS에서 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가 이제 박근혜 시절이었어요. 박근혜 시절 말미에 했던 방송이에요. 그 까칠 남녀를 하면서 이제 토론도 이런 식으로 좀 재미나게 서로가 티키타카를 하면서 할 수 그쵸. 있겠다라고 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만든 방송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자 쪽에 극단적인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정영진이가 호출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자기 생각보다도 좀 더 과한 플레이들을 그쵸. 갖다가 해줬어요. 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걔가 그렇게까지 그 과한 생각들을 갖다가 믿고서 살고 있다? 그러면 장가를 못 가지. 나 아까 그 은하선 씨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이네. 왜냐하면 은하선 씨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겨레 신문에 칼럼을 기고합니다. 이번 정영진 논란에서 한겨레가 또 뛰어들어가지고 물러나야 된다 그랬지. 자, 한겨레 은하선이 어떤 칼럼을 실었냐면 그분이 보낸 거야? 남성 다리와 다리 사이에 덜렁거리는 살덩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주로부터 환대받아 혼자 태어난 수가 이렇게 시작하는 칼럼 썼어요. 이거 남자 이번에요? 예전에 예전에. 남성 혐오 아니야 이거? 한겨레 이거 막 받아주고 막 이런 거 받아주면서 정영진 보고 여성 혐오라고 내려오라 그래? 그래 이 논란이 되니까 은하선이 뭐라 그랬냐면 어떤 말에는 맥락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걸 삭제하고 어떤 워딩만 가지고 와서 남용을 하는 사람이 얘기한 것이야말로 페미니즘 강에 필요한 이유다. 야 똑같은 거지 그러면 정영진도. 그리고 은하선은 이것뿐만이 아니야.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뭐 고소하다고? 정신 차려 좀. 한겨레도 정신 차리고 경향도 정신 차리고 프레시아 다 정신 차려야 돼. 특히 MBC가 MBC 사람 이렇게 쓰고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정영진이가 처음에 고소한 거를 상고처에서 데리고 간 거 아니야. 근데 네. 이렇게 버렸어. 앞으로 정영진은 이제 나이 40대 중반인데 20년 방송 더 할 수 있잖아요. 지상파 아무데도 못 나갑니다. 지금 이제 MBC가 버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버렸기 때문에. 사람 인생을 이렇게 망치나? 그러니까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오늘도 나오겠지만 한 기자가 그만둘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한 이 행적이 나와요. 오늘 기사들 쭉 보시면은. 맞아요. 남의 밥그릇이거든.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냥 자기 의견을 내고 자기 기자로서의 자기 신념대로 기사를 내는 건 좋아. 근데 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쫓아간다? 이렇게 남의 밥그릇까지 손을 대는 거는 저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 되지 기자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얘네들 가장 큰 문제는 이중잣대라는 거예요. 여성들의 은하선이 이런 발언은 괜찮고 정영진의 발언은 안 된다는 거잖아. 이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어? 저는 이중잣대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남자들의 그 발언의 권력이 더 강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그 발언의 권력들을 갖다 좀 보장해 주자라고 하는 측면들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은 그런 발언의 권력들을 좀 뭐랄까 평행하게 만든 그런 공간이 있는 거야. 까칠남녀라고 하는 프로그램 공간이 있어. 그 공간 내에서 더군다나 이 사람의 롤을 부여를 해서 했던 그건 상황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한 네,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하고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그럼 뭐 정현진이가 맨날 돌아다니면서 여자인 어떤 직업인들에게 희롱하고 다니고 예, 이랬으면은 내가 예. 이해가 되지. 저는 김성수 평론가의 이중잣대 그거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정영진이 같은 거를 한겨레 은하선에 썼는 거하고 비슷한 성만 바꿔가지고 한겨레에다 이거 쓰겠습니다. 받아줬겠어요 칼럼에? 안 받아줬겠죠. 그게 이중잣대란 말이야. 아니 그게 바로 발언의 권력이라고 자,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늘 얘기하면 정말 나 같은 양성 평등주의자가 없어. 난 늘 똑같이 하자는 주장이거든. 이 형처럼 남성이 지금 강하니까 여성을 더 올려주자 이런 말 안 해. 난 지금부터 하자는 말이 똑같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왜 기울어져 있으니까. 왜 20대 30대 남성들이 문재인 정부 표 많이 안 주고 좀 바른미래당 가는지 알아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 혜택은 김성수 같은 꼰대들이 다 받아놓고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데 우리 보고 니네가 양보하래 지금. 그걸 누가 받아들이냐고. 내가 무슨 혜택을 받았다는 거야. 진주는 이런 나이 사람들이 제일 혜택 받았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제일 주장해. 이런 주장을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20, 30대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그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전에 저처럼 60년대 끄트머리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누리는 것은 적고 그리고 강요당하는 건 많다라고 하는 건 인정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리천장 시대가 있었죠 여성들의. 그렇죠. 그 남성들이 고위직에 다 진출하고 이런 거 많았잖아요. 자, 근데 지금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 봅니다. 요즘에 저 사법고시 뭐 봐봐요. 검사들 여성이 태반이 나왔다며. 왜 여성이 공부 더 잘하거든 사실은. 그랬는데 예전에 유조리 수장이 있었으니까 고위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몇 프로는 할당을 줘야 된다는 거야. 그 젊은 애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그거를. 그래서 그러면 젊은 남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초등학교 교사 같은 여자들이 압도적이니까 남자들 할당 좀 해달라. 그건 안 된다 그래. 그게 뭐야 그게. 이렇게 생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20대는 분란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이게 되게 의문이고 궁금했는데 비례대표 순번도 1번 여자, 2번 남자, 3번 여자, 4번 남자 이렇게 해야 된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 왜 누가 만든 법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래요. 뭐 유리수상 이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그건 깨자고 하는 겁니다. 성 비율이 남자 반 여자 반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조건으로 국회의원도 반반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없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건 뭐 이해 가능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 같은 거 할 때도 30대 40대 비율이 그 전체 이거 차지하는 비율 상당한데 국회의원 거의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들 많이 공천하고 이런 건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래 하여튼 오늘 자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기사 먼저 갑시다. 어디부터 할까요? 일단 제가 잠깐 이 기사를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DJ로 결정이 되고 나서 바로 논란이 됐던 거는 아니에요. DJ로 결정이 나니까 워낙에 싱글벙글쇼가 두 분이 오래 진행을 하셨는데 DJ가 바뀐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정영진 씨가 실검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게 실검에 오르고 나서 이게 논란이 된 거야. 논란이 돼서 실검에 오른 게 아니고 실검에 오르니까 정영진에 대해서 악의적인 기사를 써야지 하고 제일 먼저 악의적인 기사를 쓴 데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서 기사를 썼는데 싱글벙글쇼 새 DJ 정영진 누구 이렇게 한 다음에 결국에 그 여혐 발언을 했다라는 거를 제일 먼저 터뜨린 게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그렇구나. 김소연 기자입니다. 여자분이에요. 앞뒤 맥락을 자르고 네, 그냥 과거 까칠 염려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로 했다. 방통위에서 걸렸던 방통심의위원회에서 네. 걸렸던 그 발언이죠. 그 발언을 갖다가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해서 불을 붙였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싱글벙글쇼 새 DJ 정영진은 이러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라고 제일 먼저 기사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서 쓴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른 언론사에서 그걸 받아쓰면서 크게 논란이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제일 먼저 처음에 가져와 봤고요. 이거부터 시작이 됐구나. 네, 이게 제일 처음에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줄줄이 기사가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그 다음 기사는 장원 오빠가 준비해 주신 자, 중앙일보에서 낸 기사고요. 5월 7일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일단 뭐 내용은 다 기사 내용이 다 비슷해요, 사실. 뭐 어떤 내용이 뭐 문제가 되고 있고 그 까칠남녀에서 언급했던 정영진 씨 언급했던 그 이야기들을 계속 다루고 있고 뭐 다 비슷한 내용인데 일단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이어 정영진. 예, 이어서 이야기하죠. 김용민과 정영진을 묶어서 또 싸그리 갑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 자꾸 또 네. 김용민까지 데리고 오는 이게 문제예요. 네. 이게 중앙일보 기사지. 네, 맞습니다. 의도적인 거죠. 그리고 뒤에 붙는 제목이 여혐 부메랑 맞은 그들 방송가가 떤다. 중앙일보 기사 첫 번째 문장이 따옴표 쳐가지고 MBC 라디오 게시판에 있는 걸 갖고 온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거 신문방송학과 1학년에서도 이런 기사는 안 씁니다. 이 잘못된 기사입니다. 왜냐면은 그 MBC 라디오 게시판은 강석 김영 씨가 33년을 지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사람한테 당연히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렇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팟캐스트의 게시판 미래통합당 칭찬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지. 근데 그걸 톡 따와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다. 그렇게 쓰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야. 진행자로 정영진을 선정한 것은 청취자를 기만한 행위입니다. 여성 청취자를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즉각적인 DJ 교체를 촉구합니다. 싱글벙글쇼 신장개업 하기 전에 몸살을 앓고 있다. 게시판에서. 이게 뭔 기사냐 이게. 태극기 할배 집회들 모인 데 가갖고 문재인 정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욕하겠지. 욕하고 있다. 이걸 뭐가 달라? 그러면서 첫 번째 이제 올라온 사진도 이게 다른 기사들에서도 종종 보이는 건데 33년을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일이죠. 물론 그거에 대해서 평가받아야 되고 대단하신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칭찬해야 되지만 이 교묘하게 이야기를 섞어서 마치 33년 동안 진행하던 명 DJ가 하차한 것과 정영진 씨가 뒤에 한 것을 교묘하게 섞어서 마치 오랫동안 DJ했던 DJ가 하차하는 것이 정영진 씨 때문인 것처럼
기사를 묶어서 다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패턴화처럼. 여기서 제가 정덕형 대중문화평론가를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보세요. 정영진 씨가 방송에서 주로 시사 코멘터리로 명성을 쌓은 인사인데 서민들의 애환을 나누는 싱글벙글쇼 성격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은 캐스팅도 한몫하고 있다. 기존 청취자들로부터는 무시당했다는 불쾌함이 여연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게 앞뒤를 따서 한 말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덕현 평론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 시기서부터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싱글벙글쇼가 어떤 성격의 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쇼를 성격을 바꾸겠다고 한 건 누굽니까? 제작진들이에요. 제작진들이 이 성격을 기본적으로 풍자 코미디를 하는 쇼에서 시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사 토크쇼로 갖다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을 갖다 선택을 한 거야. 정영진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정영진이라는 사람을 놓고도 뭐랄까 모난 부분이 있어 보이니까 그거를 갖다가 좀 더 순둥순둥하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백이성을 갖다 앉힌 거예요. 그 조합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제작진이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을 해명을 해야지. MBC는 최소한 김용민을 캐스팅했던 거리의 만찬팀은 그런 해명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더 욕먹었지. 근데 이 MBC 라디오는 그런 것도 안 하고 마치 심사숙고한 후에 청취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차를 시킨다. 이따위로 얘기를 했어. 한 사람 인생은 망가지는데 웃긴 소리 하고 있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기자가 인용한 게시판 글이겠죠. 원래 정영진 씨가 했던 얘기는 그 데이트할 때 남자가 무조건 내야 된다고 하면서 그거 하는 거는 그 일종의 매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사연을 통해 사은품을 받는 청취자도 매춘이라고 비난하려나요? 이게 무슨 비유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무 해버리고 억지. 완전 억지 아니에요. 그걸 기자가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이 기자 기사 더 할 얘기 있어요? 다음에 제 기사도 이 기자인데 네. 예전에 우리 M1에서 그때 중앙일보 기레기로 선정돼 가지고 그 한번 팠던 기자인데 유성훈 기자? 예, 유성훈 기자. 새로운 내용도 많이 알아냈어요. 또 할 얘기 있으면 하시고. 한마디만 더 얹으면 자 보세요. 지금 현재 라디오 그것도 12시에서 2시 사이에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트렌드가 변하는지 보세요. 지금 현재 청취율 그 시간대에서 제일 1위는 955쇼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955쇼가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일단 토크 코미디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성대모사를 위한 코미디를 하지. 그걸 제일 먼저 파고 그 런칭을 해가지고 라디오 그 시간대를 갖다 전부 다 섞어놓은 사람이 싱글벙글쇼예요. 원조가. 근데 싱글벙글쇼의 청취율이 떨어졌다고. 955쇼보다. 왜 떨어졌냐? 시사 얘기를 안 하니까. 최근 거는 싱글벙글이 더 많이 나왔어요. 예, 어쨌든 뭐 그런 시사 얘기를 안 하니까. 시사 얘기를 안 하니까 그 부분에서 그 시간대에서의 경쟁력을 압도적인 채널의 브랜드를 갖고 있고 36년간의 어떤 그 공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TBS한테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트렌드로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좀 이렇게 좀 갖춰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도전을 한 건데 그러니까 청취율이 안 나오면 방송국 상업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김미아 선배 하차시킬 때. 뭐 그럴 때죠. 이제 권력이 원하니까 하차시키고. 이 기사의 문제점은 김용민까지 끌어들였다는 건데 그러니까 경향 프레시안 한겨레는 여성을 비하했다고 정영진은 하면 안 된다고 쓴 거고 중앙 또 뭐 조선 이런 쪽에는 김용민하고 엮어가지고 이 친여 성향 방송인들이 다 이런 문제가 있다. 막말 여성 비하. 막말로? 그러니까 니들을 가면 다 같이 묶어요. 1인 미디어의 그 스피커들을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맞습니다. 낙인을 찍는 네. 거죠. 여기 이동형도 같이 들어갈 텐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막말 논란하면 김용민 씨는 계속해서 소환되는 같이 거야. 소환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 계속 연구소환돼. 계속. 그러니까 이 얘기했던 이 기자의 기사를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이건 2월 달에 썼던 기사예요. 이 유성훈이라는 기자는 되게 똘똘한 친구인 것 같아요. 저기 공부도 한 것 같은데 못되게 똘똘했지. 이게 뭐냐면 낙곰수를 엄청나게 싫어해요. 그래서 뭐든지 낙곰수를 엮어갖고 낙곰수 안 되기를 빌어요. 제목이 김용민 TV 이어 라디오 하차 줄줄이 마이크 놓는 낙곰수 이렇게 하면서 옛날 얘기 또 뭐 항상 하듯이 끌어들여가지고 예전에 무슨 얘기를 했다 뭐 거리의 만찬 이거 문제가 있었다 이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4월 21일에 또 기사를 하나 내는데 제목이 유튜브 빠진 야당의 투표 조작설 8년 전 낙곰수 실패 닮아간다. 얘는 완전 저격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딱 정해놓고 잘잘못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비슷한 것만 터지면 무조건 낙곰수를 끌어와가지고 이걸 씹어야 돼.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겠어. 이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나 보죠. 내가 볼 때는 유성훈 기자가 져요. 왜? 논리가 없으니까. 그 논리가 없다는 게 뭐냐면 줄줄이 하차를 했잖아요. 줄줄이 마이크 나오면 낙곰수. 이거 김어준이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물러난 거. 야, 그게 언젠데? 야, 그게 언젠데? 그리고 지금 TBS 갔잖아. 주준이가 MBC 스테이트 내려놓은 거. 그건 언젠데? 그리고 또 지금 라디오 하고 KBS도 하고 있잖아. 아니 TBS다고. 저도 지금 방송 하차한 걸로 따지면 한 20개쯤 될 겁니다. 네. 그 줄줄이 하차라 얘기할래 그거? 20개나 되는데? 그러니까 얘 기사에는 항상 테마야. 복사. 그러니까 뭐가 복사. 마치 문제가 있어서 다 쫓겨난 것처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하차 과정을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 방송계에서 잇따라 프로그램을 꿰찼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용민, 주진호, 김호준 씨를 아, 얘기를 꿰찼던. 했었어요. 아, 표현 잘 뭔가 찾았네. 혜택을 받은 것, 혜택을 받았다. 꿰찼다. 뭐가 안 좋은 방법이다. 뭐 요거 아니야. 오늘 영진영 위로한다고 영진영 스타일링까지 따라하고 오지 않습니까? 아 이게 따라온 거야? 안경 끼신 거예요? 가르마 방향까지 맞추고 왔어요 제가. 요거 영진영도 있는 자켓이에요. 이거. 야, 근데 어쩐지 진짜. 아니 저는 평소 장원이하고 다르다 그랬더니. 아, 열이 많이 받아있구나. 클리프 디자인 안경인 줄 알았어요. 아 그건 아닌데 원래 있던 안경인데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라도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비슷하게 코스프레까지 하고 왔습니다. 자, 이게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영진 앞세우고 뒤로 빠지는 MBC 논란 자척 코미디. 제목이 일단 코미디라는 거예요. 이 해프닝 자체가. 그러면서 그 기사의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은 싱글벙글 쇼의 개편을 고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논란이 불거졌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많은 기사에 올랐던 그 논란 내용을 앞뒤 자르고 그대로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MBC 라디오 본부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영진이 자팍다식하지만 수위 조절을 실패하는 언변으로 여러 구설에 오른 바 있다. 그런데도 그를 선택했고 믿고 가려고 했었다. 그러나 여론은 MBC 생각 이상으로 악화됐다. 결국 MBC는 백지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론이 어디 있어? 니네들이 이렇게 써가지고 여론을 막 그렇게 만들었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침묵의 나선 이론을 갖다가 입증하는 것처럼 자기네들끼리 논란을 만들고 그렇죠, 논란을 이 옆에 매체가 받아줬고 하면서 네. 계속 그것만 커지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굴복시키는 거.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놓고서는 그게 코미디야. 예. 실제로는. 주식에서 작전 세력에서 지들끼리 이렇게 맞아. 사고 팔고 하면서 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죠. 돈 올리는 거야. 자, 이 코미디 얘기하셨으니까 개콘이요? 20%씩 나오던 시청률이 왜 이렇게 됐냐 지금. 정치 하지 마. 그렇지. 성이야기 하지 마. 응. 종교 하지 마. 응. 뭐 외모 하지 마. 여성 하지 마. 다 하지 말고 웃겨보래. 자, 어떻게 웃기냐고 어떻게 다 하지 말라는데. 솔직히 말해서 보세요. 싱글벙글 쇼도요. 싱글벙글 쇼도 시사를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못하게 한 거야. MBC 전체적으로. 심지어는 최양락은 쫓아냈잖아. 쫓아내면서까지 못하게 했어. 다 쫓아냈죠. 뭐. 그러면 싱글벙글 쇼가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것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9595 씨한테 밀리게까지 됐어. 그럼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지. 아니 저는 이런 크리에이터들한테 재갈을 물리고 말할 때마다 자기가 계속해서 스스로 입조심하고 이게 정말 안 좋은 거거든 이게.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그걸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이게. 진짜 아까 이 작가가 잠깐 얘기했지만 예전에 대한민국 코미디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성 얘기,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세 개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재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나마 외모, 많이 먹는 거, 뭐 분장 과하게 하고 이걸로 버텨왔던 거예요. 슬랩스틱 이런 걸로. 근데 지금은 그거마저 못해. 못하게 하지. 여자 많이 먹는 거 왜 하냐? 여자 외모 갖고 왜 그러냐? 혐오라고. 아예 코미디 못하게 하니까 뭐 갖고 하냐고. 그러니까 회의할 때 보면 가관이에요. 이거 안 되지 저거 안 되지 하다가 뭐 통편이 됐어. 왜? 이것도 난리 난다고 게시판에. 보면은 몇 명이에요. 몇 그래. 명이 몰려와가지고 좌표 찍고 막 난리들 야. 치거든. MBC 무한도전 내리막 그런 것도 노홍철 관련 그걸로 막 게시판 시끄러지고 그것 때문에 내리막 그런 거예요. 외국의 스탠딩 코미디 봐봐. 자유롭게 얘기하잖아. 19금 얘기도 막 하고 자유롭게 다 하잖아. 풍자하고 정치 풍자하고. 우리는 뭐 조금만 하면 하지 말라 그래. 솔직히 말해서 혐오로 가는 그런 것들을 잡아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정치 문제, 종교 문제, 그리고 일정한 수위에서의 성, 이거는 무한대로 열어줘야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비단 정영진 씨 하차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자꾸
후퇴하는 거야. 뒤로 빠꾸 하는 거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근데 희한해. 혐오 기준이 되게 애매한 게 사실 예전에 한 케이블 채널에서 어떤 아이돌 여성분이 나오셔서 그랬어요. 못생긴 남자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단 1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성이 말하면 그냥 넘어가. 그때는 기사 하나 제대로 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혐오 발언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게 되게 조용히 자, 넘어갔는데 곽정은이가 만회사장 가서 뭐라 그랬어요? 얘 장기한가? 장기한. 한번 자고 싶다고. 그리고 꿈 그린다고. 만약 진짜에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남자 패널이 나 효연이하고 자고 싶다고 얘기했었어. 박살났을걸? 아니 그 얘기에서 곽정원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됐잖아요. 뭘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구만.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그 메인 지상파에서 나옵니까? 그것 원래 때문에 또 원래 메인이 아니에요, 걔는. 그리고 방심위에서 그거 갖고 또 의견 제시 들어갔잖아. 밥줄 안 끓였잖아. 남자 그랬어. 바로 밥줄 날아가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자, 여자의 적은 뭐 여자다. 정영진 이런 발언을 했대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어. 논쟁할 수도 있어. 근데 니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여혐이고 라디오를 진행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논리냐고. 이게 어디 21세기 어느 국가에서 이게 존재하냐. 미국 가서 이런 얘기 해봐. 웃어. 이걸 누군가는 방송국에서건 어디건 그 방송국 오너건 아니면 저기 완전히 똘끼 있는 PD건 하나가 뚫어야 돼요. 예전에 우차사가 한번 흥했을 때 어떻게 뚫었냐면 그 PD 한 분이 마음껏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껏 하라고. 위에서 얘기 들어오는 건 내가 양복이고 갖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면 되니까 연기자들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2의 전성기가 왔었어요. 그때 막 형님 뉴스하고 막 이럴 때 형님 있죠. 뉴스가 그때 탄생한 거지.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뚫어야 돼요. 용기 있는 사람이 솔직히 나와서. 말해서 저 뉴스 공장도 약간 그 처음 시도했던 그 PD가 굉장히 약간 또라이 같은 PD거든. 그래야 그 해요. PD가 다 책임진다 그러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 사장님도 굉장히 두려워했었어요. 정찬현 사장님 일때였는데 그 김어준을 부른다고 하니까 굉장히 뭐 처음에는 걱정을 했었다고. 나중에 한 30년 지나서 지금의 대한민국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마강수, 장정일 이런 사람 다 구속됐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소설 쓴 걸로 구속시켰어. 맞아. 뭐야 그게? 그게 뭐냐고. 근데 선실 후에 지금 대한민국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자꾸 거꾸로 가요. 거꾸로 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광고 듣고 네. 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 클리프 디자인 안경입니다. 클리프 디자인 안경은 각종 스마트 기기나 LED 등으로부터 나오는 유해한 빛인 블루라이트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블루라이트에 장시간 노출되는 건 안구 건조증과 시력 저하를 유발하고 눈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요즘은 TV나 스마트폰 많이 보게 되는데 유해한 빛으로부터 클리프 디자인 안경이 소중한 눈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클리프 디자인의 모든 안경은 블루라이트 차단 또 UV 차단 기능의 렌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시력 교정용 렌즈 교체가 필요한 분은 가까운 안경점에 방문 권장드립니다. 브랜드 런칭 이벤트로 진행됐던 안경 구매 시 선글라스 추가 증정 이벤트가 팟캐스트 애청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당분간 계속됩니다. 티타늄 안경 또 선글라스 패키지를 78,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당신의 소중한 눈을 위해서 포털에 클리프 디자인 안경을 검색해 주세요. 근데 진짜 멋있다. 네. 제가 이 선글라스랑 안경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액세서리로. 근데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 가격대 제품이라고는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럼 이거를 사면 이거를 거죠. 1+1으로. 그리고 착용감도 되게 좋습니다. 네, 저같이 얼굴 큰 사람한테도 맞을까요? 이게 샘플이긴 한데 안경이 있기 때문에 감히 도전을 못 하겠네요. 예. 계속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참. 네, 솔직한 얘기를 하면 안경이 정말 많이 남는 장사래요. 그래요? 동네에서도 한 12만 맞아요. 원씩 들어가니까 덜 남겨 먹는 데서 사세요. 우리 편 안경에서. 예. 자, 두 번째 광고 하겠습니다. 이거 좋죠. 남성 성기능의 혁명 특허받은 의료기기 코코메디입니다. 많은 분들의 문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고민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코코메디는 하루 10분 간편한 사용으로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문제 등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또한 코코메디는 식약처로부터 성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의료기기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15년간의 판매를 하고 있어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는 제품입니다. 제품 구매 방법은 검색창에 미르미디어 코코메디 이벤트라고 검색하여 상담 블로그에 들어가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전화를 드립니다. 또는 본사 대표 번호 080-255-0000
080-255-0000으로 전화하셔서 부담 없이 상담 받아보세요. 지금 구매하시면 애청자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 구성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남성의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네. 그래서 이렇게 진공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안전하게 이렇게 안 아프게 이렇게 해갖고 기계식으로 딱 하면 징 하면서 이제 쫙이 이렇게 부항 뜨듯이. 아이 뭐 그래 저 공공지 가방에 들어있잖아요. 네. 참, 네. 이 꺼내기는 좀 그렇지만. 네. 자, 딱 꺼내도 케이스- 야하진 않은데. 네. 자, 여기 이 가방 안에 이렇게 어우.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예. 저게 고급진 이제 케이스. 전기식으로 된 거예요. 예, 마지막 광고 하세요. 네. 자, 세 번째 광고는 마이 드림카입니다. 인기 있는 수입차와 국산차, 매달 바뀌는 자동차 할인 프로모션 때문에 최저가 비교하기 참 힘드셨죠? 신차 리스앤 장기 렌트 업체 마이 드림카입니다. 마이 드림카는 매월 바뀌는 자동차 할인 프로모션 때문에 최저가 비교하기 힘드셨던 고객분들에게 많은 시간 들여 견적서를 받아보는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고 맞춤형 가격 비교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절세 효과로 사장님들의 필수 선택이 되어버린 장기 렌트와 오토리스 최상의 선택이 가능한 원스톱 맞춤 견적으로 당신의 드림카를 가질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동형TV 저널리즘 M2를 통해 구매하신 분들께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이 혜택 잊지 마세요. 1544-8615 1544-8615로 연락주세요. 네, 광고 듣고 왔고요. 저희가 이거 오늘 이 주제로 계속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기자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구야? 네. 경향의 이유진 기자라고 너무 네. 저격하는 글을 계속해서 이틀에 한 번씩 올립니다. 아니 이 친구가 아까 왜 뭐 매경이 첩썼다 그랬는데 매경이 2시에 썼고 네. 얘가 3시에 썼어. 맞아요. 바로 받았었어요. 매경이 한 쓰자마자 시간 받은 거죠. 후에. 일단 첫 장의 반은 일단 사진입니다. 자막이 그대로 박혀 있죠. 데이트할 때 받는 것이 당연한 여성들의 태도, 넓은 의미에서 매춘이다. 그리고 이제 싱글벙글 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3년을 했던 프로그램이 하차한다 그러는데 청취자들이 아쉬워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댓글들을 잔뜩 적어놓습니다. 그 뒤에 정영진 씨의 논란이 있다면서 그 이야기를 바로 뒤에 붙였어요. 마치 이 33년 된 이 장수 프로그램이 이 진행자가 바뀌는 것이 뭔가 정영진 씨의 잘못도 있는 것인 양 마치 부적절한 이게 인사인 아닌 거만. 다른 사안이죠. 33년 동안 이 두 DJ가 열심히 진행했던 거 칭찬하는 건 다른 사안이고 다르게 기사로 써야 될 이야기고 정영진 씨가 논란이 있다는 기사는 또 다른 문제죠. 이걸 같이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비판 목소리 나오는 이유가 친한 친구 2명이 떠난다고 하니 슬프다 요거야? 이 얘기를 왜 엮여놔? 제목하고 다르게. 그러니까요. 그리고서 이제 제일 먼저 언급하는 논란이 정영진 씨가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한남충이란 단어가 기분 나쁘지 않다. 왜냐?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김치녀라는 말에 기분 나쁜 여자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그것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쁜 것일 것이다. 라는 발언 갖고선 이런 발언했다고 문제가 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많은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게 왜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같은 그냥 논리적으로 같은 이게 이거면 이거다 이렇게 이게가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여성 비하로 번졌다고 하면은 네. 너무 그 논리적 비약이지. 그러니까요. 예. 자, 그리고 뒤에는 계속해서 그 언급이 되는 그 논란 이야기입니다. 예. 넓은 의미의 매춘이다. 그 이야기를 또 하면서 논란이 됐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올리고 나서 바로 뒤에 또 다른 기사가 올라오죠. 이유진 기자의 기사가요. 네. 이틀 뒤죠. 이틀 후에 물론 같은 기자시고요. 끝까지 판단해요. 이제 논란을 제기를 했어요. 이제는 방송국에 대해 닥달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싱글벙글쇼 정영진 하차 의사의 MBC 아직 전해 들은 바 없다. 이게 뭐냐면 매불쇼에서 정영진 씨가 이제 뭐 시간 변경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뉘앙스를 풍겨요. 그러니까 낼름 전화를 한 거예요. MBC에. 어떻게 됐어요? 안 잘랐어요?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직 전해 들은 바 없다라는 기사를 또 중간에 써요. 끝까지 판다 이거죠. 모가지 자를 때까지. 그러면서 그 앞에 기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 매춘이란 얘기를 했다, 김치녀 얘기를 했다, 뭐 복사해서 붙이기 합니다. 아직 전해 들은 바 없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정영진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이분의 성향은 뭘까 하고 쭉 찾아보니까 못해도 시청률 30%, KBS 주말국의 역설. 그러면서 주말 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가 30% 나오는데 그거는 사람들한테 시청률은 나오지만 정말 잘못된 프로다. 왜? 여성을 성상품화하기 때문이다.
양육비에 대한 편견을 그대로 드러낸다. 성 고정관념을 고착시킨다. 그러면서 성희롱 대사도 있다. 근데 성희롱 대사가 뭐냐면 남자가 여자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대사에 아유 얼굴만 미인이신가 했는데 밥 비비는 솜씨는 더 죽이시는데요. 이거 갖다 성희롱이라고 그러는 거야. 왜 여자가 미인인 걸 갖다가 왜 얘기를 하냐고. 미인이란 얘기는 배철수 씨가 그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죠. 네. 아우 그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어쩌 했더니 이제 그 불편러가 왜 여자만 그렇게 하면 이게 성상품화요. 그러니까 배철수 씨가 그랬잖아요. 미인은요 남자 여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미녀 미남. 사람 인자니까. 이걸 미인을 갖다가 여자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그쪽에 치우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또 유명한 일화가 떠오르죠. 기본적으로 드라마는 현실에 있을 법한 것을 가상으로 끓이는 거잖아요. 현실에 아이고 얼굴만 미인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여성이니까 쓰지 마. 그러면 어떤 대사도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파격수다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응? 그러니까 어디? 한 번 한번 다녀왔습니다라고 다녀왔- 하는 드라마. 드라마를 네. 파격수다에서 분석을 했는데 핵심이 뭐냐면 지금 이 파격수다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주말 드라마예요. 주말에 연령층으로 따지면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가 한 자리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러면 거기서의 윤리 판단 기준을 기본적으로 5, 60대에 맞출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그러니 그 특성을 갖다가 부정을 하면서 드라마를 평가한다는 것은 드라마 산업 자체의 어떤 구도를 무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좀 드라마는 드라마로 보고 이거 정영진 씨가 나왔던 그 방송도 그냥 어쨌든 그런 컨셉의 프로그램이니까 그런 방송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자꾸 하나하나 까게 되니까 저는 오히려 이 이유진 씨 그 기사를 다 보면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좀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도 같이 욕먹는 거고 그러면서 여혐을 더 키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아우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기본이 그런 거죠. 보세요. 지금 여성의 어떤 지위나 또 발언이나 혹은 여성을 대상화시키는 그런 문화들이 막 존재해. 근데 그것 자체는 현실이잖아요. 현실이고 그런 걸 개선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갖다가 함께 이야기하고 설득을 갖다 해야 되는데 설득이 아니라 공격을 하고 있는 선동하고.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공격들이 이제 정말 그 이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건 토론이에요. 네. 그렇지. 서로를 토론이야. 존중하면서 맞아. 서로의 의견들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일정한 공간 속에서 함께 서로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게 해줘야지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니까. 그렇지. 저 드라마 자, 퇴출시켜라. 저 사람 퇴출시켜라. 요거 경향신문 또 이유진이가 쓴 건데 5월 10일 날 싱글벙글쇼 정영진 사찰은 검증 실패 문제가 아니다. 이거 누가 갖고 왔습니까? 하여튼. 그거 제가 준비했는데 이것도 뭐냐면 자 우리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토론과 논쟁을 해보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너는 무조건 나와야 돼. 왜 안 나오고 그랬어? 왜 검증 실패했어? 이런 걸 공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기자가 혼자서 이렇게 다 해낸 거예요. 처음에 의혹 제기를 해갖고 부풀리고 그러고 중간에 점검을 해요. 방송국에 전화해갖고 닥달하면서 전화하고 자 잘린 이후에 하차한 이후에 또 쓴 기사죠. 네. 8일에 이제 하차하겠다고 했고 10일에 기사를 썼는데 정영진 하차는 검증 실패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정영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MBC가 몰랐던 게 아닌데 결국에 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대중의 요구를 듣지 않았던 게 문제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 이 정도 논란쯤이야라고 생각한 그 문제가 더 크고 프로그램 정체성을 훼손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거리에 만찬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김용민 얘기로 넘어가죠. 네. 거리 그러면서 이제 강간해서 죽이자라는 여성 혐오 발언 이력으로 비판을 받았던 이제 김용민 씨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고 얼마나 사과했습니까? 아니 무덤에 묻어놓고 니들은 정말 잘못 기사 쓰고 사과도 안 하잖아. 아니 그래도 그 워딩도 앞을 다 잘랐어. 다시 얘기합니다만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그 이라크 포로들을 얘네들이 강간하고 고문하고 했잖아. 그래. 네. 성고문을 했죠. 그래서 니들도 똑같이 하면 좋냐? 이건데 말이야. 앞에 거 싹 다 빼고 말이야.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일종의 니들이 잘하는 미러링이었어. 아니 그렇게 해서 김용민 묻었으면 되잖아. 왜 또 거기서 시체 파내갖고 또 이렇게 걸었냐고. 나는 아이, 이 부분은 정말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비열해요. 이렇게 세 개 기사를 쓰면서 이 사람이 심판관이 돼 있고 이 네. 사람이 프로그램 편성의 전문가가 돼 있고 이 사람이 모든 그 방송 특히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는 기준이 돼 있어요 스스로가. 아주 방송통신위원장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자는 자기 스스로가 이러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주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그 인용을 합니까? 전문가들을 인용을 하죠. 전문가 인용이 하나도 없어. 아, 자기가 전문가야. 근데 내가 그 추정하기에는 전문가들이 취재를 거부했을 수가 있어. 저한테도 이렇게 전화를 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갖다 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세요. 검증 실패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거리의 만찬 예를 들잖아요. 자, 거리의 만찬 좋은 프로그램이고 저는 그 컨셉도 좋다고 정말 그야말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대중의 요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대중의 요구면 시청률이 올랐나? 시청률은 가면 갈수록 떨어졌어. 바닥으로. 그래서 나는 어떤 그 글을 갖다가 기고를 한 적이 있냐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시청률이 나오지 않는 거. 이것에 대해서 좀 심각한 문제다. 이거 시청률이 더 나오게 할 수 있는 고민들을 갖다 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작진들이 너무 안일하게 방송을 갖다가 제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대중의 요구 저 말은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 야당 의원들이 토론에 나와가지고 국민의 요구라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한다고. 뭔 네. 국민의 한 사람이야? 그게 네 얘기지. 대중의 요구, 이유진이 네 생각이야. 그리고 뭘 자기 대중의 요구야, 씨. 자기 생각을 또 하나 쓴 게 여성 또 청취자들은 대변자를 잃은 데 더해서 여성 혐오 이력으로 상처를 입었다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이 생각이고. 어. 잠깐만. 얘는 상처 안 입었는데? 저기 하나만 진짜 말씀드리면 싱글벙글 쇼가 그렇게 여성 친화적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강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김혜영 씨를 사실은 굉장히 구박하는 그 컨셉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뭐 김혜영 씨도 이제 30년 이상 같이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롤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래도 역시 남성 주도의 마이크의 권력이 남자한테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실제로 논문들도 있어. 예, 알겠습니다. 자, 정리하는데 이제 지금 그 이유진 기자가 이틀에 걸쳐 그러니까 이틀 이렇게 해서 3개를 연속으로 썼는데 그렇죠. 하나는 스포츠 경향 발로 나왔더라고. 맞아요. 네. 네. 그거 다 같이 쓰나 혼자? 같이 쓰 동명이인 아닌가? 동명이인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내일이 일단 같아요. 경향신문에서 쓰다가 아마 데스크에서 좀 이렇게 분배를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연애 문제니까 저쪽으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의 그림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언론들이 처음 시작할 때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기를 지네들이 또 받아가지고 문제를 부풀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완전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낙인까지 찍는 그러한 이걸 뭐라 자가 발전 그런 어떤 자가발전이죠. 시스템 그 시스템을 갖다 눈으로 보시고 있는 거예요. 쉽게 생겨서 마녀 사냥하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동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이번 주 M2 국장은 그냥 이제 분위기 좀 바꿀 의미에서 만약에 이제 정영진 씨하고 이유진 기자가 사석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 저희 뇌피셜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말을 해요? 아니 잠깐만. 잠깐. 이거 불안한데. 이거. 진짜 본인이 아니야. 정영진이야? 아니야. 예, 제가 정영진이고 생방송 안 하기 전에 제가 둘이 만나면 이런 대화가 되지 않을까 네. 해서 이번은 또 여기자니까 우리 장윤 씨가 좀 수고해 주세요. 자, 두 분의 그 가상 대화를 들어볼게요. 아, 이제 그만하자. 하차했어. 됐어? 너 원하는 대로 됐잖아. 이제 그만해. 싫어. 너 여성 혐오잖아. 내가 끝까지 쫓아다닐 거야. 여성 혐오 아니야. 나 여자 엄청 좋아해. 너 여자들이 매춘한다고 그랬잖아. 아니야. 남자가 무조건 돈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여자들한테만 얘기한 거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절대 나는 아니야. 알았어. 너 아니야. 너는 아닌데 뭐 그렇게 강한 부정을 해. 그러니까 그만하자고. 싫어. 너 여자한테 김치녀라 그랬잖아. 아니 김치녀 그 말이 기분 나쁜 여자는 본인이 김치녀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야. 나 아니라고 했지. 나 김치녀 아니야. 나 절대 아니야. 너 아니야. 그래 아닌데 왜 자꾸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 너. 됐잖아 이제. 너 원하는 대로 이제 내가 하차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고. 싫어. 나 너 끝까지 쫓아다닐 거야. 여기서 이제 극한 직업의 그 영화 있죠. 진성규 씨가 괴롭히는 형사 이한희 씨에게 했던 대사가 떠오릅니다. 야, 너는 마지막에 이거 조금 위험한데. 이럴 줄 알았어. 마지막까지 야, 영어생 나이 먹으면 야. 영어 모르겠다. 아니 이거 영화 대사인데 왜? 마지막에 그 삐 처리해. 그렇지. 야, 영화 대사인데 너 왜? 띠리리리리 이렇게. 그럴 줄 알았어. 저는 잠깐 재밌었어요. 광고 들어. 빨리. 아 영화 대사인데 왜? 아 여기서 광고 일단 들어. 얘기하고. 영화 대사. 역시 이동형 쎄뻑은 정말 난 왜 저게 다운됐나 했어. 광고 읽을게요.
네 번째 광고는 소노코스 아이세라입니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15분의 마법 아이세라 빙하 머드로 소중한 피부를 지켜주세요. 집에서 편하게 받는 홈 에스테틱 아이세라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줄 때도 받을 때도 행복한 선물을 찾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명품 화장품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디자인 또 품질의 선물 세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 선생님, 부모님, 주변 감사한 분들께 효과가 검증되고 또 세련된 디자인의 아이세라 선물 세트로 맑은 피부와 젊음을 선물하세요. 귀한 분들에게 귀한 선물이 될 겁니다. 고마운 분들을 위해서 대량 구매가 필요하신 고객님들께서는 당사에 직접 문의해 주시면 특별한 가격이 기다립니다. 소노코스 단 넷에서 구매 가능하고요. 최대 40% 할인, 또 팩 브러쉬 증정, 링클 패치 증정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 진행 중이고요. EJ몰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근데 포장이 진짜 고급스럽죠? 너무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제품이 좋아도 이게 사실 포장이 조금 허접하면 선물 받았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포장이 너무 고급스럽고 이뻐, 네. 고급스럽고 아이세라. 자, 다음 광고 갈까요? 네, 다음 광고는 더위를 날려주는 쿨링 샤워. 이런 비누는 처음이지? 헤이브로 올인원 쿨링바입니다. 헤이브로에서 점점 더워지는 날씨 여러분의 몸을 시원하게 식혀드릴 특별한 쿨링 비누 올인원 쿨링바를 출시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그 시제품 그냥 연습해보고 샘플. 신기하다. 헤이브로 올인원 쿨링바는 비누 안에 강력한 쿨링 성분이 들어가 있어 비누칠만 해도 온몸이 시원해지는 올인원 냉각 비누인데요. 특히 땀과 냄새가 많이 나는 특정 부위를 더욱 깔끔하고 차갑게 식혀 땀 냄새 나는 몸을 향기 나는 시원한 몸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은은한 향기와 올인원 기능의 강력한 쿨링 기능까지 더위의 남자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헤이브로 올인원 쿨링바. 출시 기념으로 지금 헤이브로 홈페이지에서는 모든 고객분들께 여행용 쿨링바 이겁니다. 여행용 쿨링바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사면 이걸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오. 네. 액세서리를 제외한 어떤 제품을 구매하셔도 모두 받으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헤이브로를 검색하셔서 헤이브로의 제품과 특별한 쿨링 샤워를 경험해 보세요. 와, 이거 너무 딱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름에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액티비티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런 분들이 막 야외 활동하고 나면 엄청 땀나고 몸에서 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때 씻을 때 저걸로 씻으면 저게 진짜 확 좋겠다. 건가? 그렇죠. 오, 나 저거 써보고 싶네. 오, 신기하다. 나도 색깔도 거의 많이 이쁘네. 파는데. 네. 색깔이 이뻐. 그래요. 자, 마지막 광고 갑시다. 네, 여섯 번째 광고. 쌍둥이 대리운전입니다. 쌍둥이 대리운전 앱 출시 기념으로 쌍둥이 대리운전 앱 설치 시 즉시 이용 가능한 10,000원짜리 쿠폰 석 장을 드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대리요금 발생 시 무료로 집에 갈 수 있고 20,000원짜리 대리요금 발생 시 10,000원으로 집에 갈 수 있는 거죠. 또 착한 추천인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착한 추천인 제도는 추천받은 사람이 대리운전 서비스를 첫 이용 시 추천한 사람에게 10,000원을 현금으로 드리는 제도입니다. 출금 요청 시 즉시 이체해 드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리운전 사고 발생 시 100% 보험 처리되며 사고 발생 시 업계 최초로 렌트카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2020년 6월 30일까지고요. 플레이스토어,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애플에서 쌍둥이 대리운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어유 이벤트 시원하게 오시네. 네, 저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앱 설치를 하는 거죠. 번호가 있는 게 네. 아니고. 앱 설치를 하면 앱으로 부르셔도 되고 바로 버튼을 누르면 전화도 자동으로 걸립니다. 예, 강으로 거기까지 하고 마지막 하나만 마칩시다. 프레시한 기사입니다. 2020년 1월 22일 날 쓴 글인데 이 기사를 쓴 목적은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민주당 특히 더 겸손하고 조심해라. 왜? 막말이 있으니까 니네한테는 이겁니다. 민주당 2012년 이해창과 김영민의 추억을 소환하다 이게 제목이고요. 소제목은 정계 은퇴 뒤집고 민주당 행사 버젓이 할부한 정봉주. 이러면서 돌려가기구나. 정봉주와 김영민을 함께 까는 거예요. 김영민이 막말 때문에 졌다. 앞에 이거예요. 앞에 이 내용이고 전선거 때. 뒤에 가서는 정봉주의 백주 할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앞서 정전 의원은 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복당을 신청했지만 이 과정에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정계를 떠났다 그랬는데 야 이거 니네가 의혹 제기한 거잖아. 프레시안. 아, 그러네. 니네가 제공한 거 아니야. 서울이. 서울이 기자의 친구가 재판에서 어떻게 됐지 근데 1심 재판에서 그 피해자라고 했던 사람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 들통났지. 판사가 왜 거짓말 했냐까지 물어봤지. 그래도 이따고 기사를 쓰냐? 니들이 잘못 기사를 써놓고는? 응? 그러니까 일단 뱉어놓고 아님 말고라는 식으로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기사는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기사 써놓고 아님 말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기자도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하고 무슨 관계였지? 친구 사이였죠. 친구 사이였어요. 친구 말을 믿었던 거죠. 친구 말을 밀어서 기사를 썼으면 지금 피해자가 누구냐고. 정봉주야 피해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인생의 큰 골짜기로 떨어져 버렸는데. 그런데 뭐 버젓이 할부한 있다고 단어를 쓸 수가 있어? 오래 안 남았어요. 이제 제대로 된 법이 들어서게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네. 한 10억씩 그냥. 10억? 100억이지 100억. 100억. 필요해요. 그런 게 필요해요. 그 계속 등장했던 경향의 이유진 기자도 기자가. 과거도 큰 오보를 낸 적이 있습니다. 단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추자연 씨가 출산하다가 의식을 잃고 산소호흡기에 사망했다. 연명해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는 그 기자가 이 오보를 기자예요? 네. 아. 그랬는데 아니 일단 그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사실 추자연 씨가 그게 보도되길 바랬겠습니까? 그 환자의 신원 보호는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크게 오보 내놓고선 나중에 사과 한마디 없었고요. 그 기획사에서 이거 사실 아니다. 건강했다,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팩트 체크해달라. 우리는 그럴 의무가 없다. 왜 네가 시킨 대로 해야 되냐? 그냥 건강하다고 기사 써달라라고 했더니 그걸 그대로 다시 이렇게 냈던 사람이요. 이렇게 요구했다라고 요구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사를 기사 썼던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기자라면은 굉장한 권력이 있고 니들이 감히 나한테 이런 대들어? 사상이 있는 건 아닌가? 그때 당시에도 이 기자가 취재원이 아마 친구였던 거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있는 그 네. 간호사인가 그 사람한테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하는데 네. 그것이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가 안 된 사실을 가지고 그냥 써버린 거죠. 아니 만약에 병원 관계자 간호사한테도 얘기 들었다면 그거 병원에서 지켜야 될 의무를 안 지킨 안 거잖아요. 지킨 거죠. 불법적으로 취득한 그러니까. 기사잖아요. 그래서 취재원을 보호한답시고 얘기를 안 했었던 거죠. 네, 뭐 프레시안도 저는 끝났다고 봐요. 신문사가 이게 지금 운영 거의 안 되거든. 그래서 이 광고를 안 되니까 뭐 후원 받잖아. 후원도 이런 식으로 기사 쓰는데 누가 후원을 해줍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피해받는 분들이 좀 그만 생겼으면 좋겠다. 전 정영진 씨 사건을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정영진도 마찬가지. 저 김용민처럼 계속 소환 당할 겁니다. 소환 당하겠죠. 그러니까 이 언론이 이렇게 격이 떨어지고 이렇게 책임지지도 않고 이렇게 뻔뻔해진 이유가 다 이명박 때문 아닙니까? 맞아요. 이명박이 그때 다 밀어붙여가지고 다 통과시키고 언론사들 경제지는 경제 얘기만 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다 할 수 있게 만들고 종편 저기 가질 수 있게 만들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의견 제시라고 하는 거는 제일 그러니까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재 중에서 의견 제시는 제일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의견 제시가 마치 그 발언이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된 것처럼 하는데 그럼 실제로 경고되고 그 그럼 행정 조치를 당한 그런 그 방송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TV조선 같은 데들은? 잘못된 이야기하고 누군가 듣기 불편한 이야기는 분명 다른 건데 지들이 듣기 불편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으려고 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아까 형 말이 진짜 정답이에요. 걔들 그렇게 써놓은 광고, 기사 옆에 광고 문구 봤어요? 강한 남성, 광고 문구 잠을 못 자게 해요 남편이. 아니 나는 그냥 광고는 시비 안 걸어. 지네 기사가 그래. S라인 드러나는 무슨 누구 맞아. 뭐 살색 무슨 뭐 비치는 뭐 낚시 탁월한 기사. 장면 뭐 이러면서 기사를 갖다 쓰잖아 지네들이.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영진 씨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여심 저격 뭐 이러면서 옷통 벗은 사진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래, 알았어. 자, 네. 오늘 방송 뭐 여러 가지로 뭐 중간에 빵꾸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러네요. 네, 마칩시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 M2 10회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